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저희들도 오늘까지는 나와서 녹화도 하고 생방송도 합니다. 내일부터는 저도 좀 쉬어야 되겠죠. 사무실 식구들도 쉬고요. 자, 오늘 그 일부에서는 추석 이후에 여러 가지 벌어질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현상들을 하나씩 좀 연운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초미에 현안이 되고 있는 공무원 피살 사건. 정권은 월북자고 북은 월북자를 사살했고,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정권의 지금 입장은 계속 궁색해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금 사과도 거짓 사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추석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어제 그 죽은 공무원 이시에 형님 되는 분이 외신 기자 클럽에 가가지고 통역까지 대두하고 외신 기자들 앞에 어떻게 월북으로 단정을 해서 매도하느냐, 국민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냐고 국제적으로 조사에 나서 달라라는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매듭되지 않고 지금 넘어가게 생겼고, 그리고 사살하라는 북한의 청음, 북한의 그 통신을 감청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맞다 했다가 아니라 했다가 정부의 입장이 매우 궁색하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결국 세월호처럼 진득하게 문 정권의 고민으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석에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대형 화두가 되어서 커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견찰이 되어서 추미애 아들의 휴가 특혜 부분을 무혐의라고 강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총장 말도 듣지 않고 이미 검찰은 모든 자존심을 상실해버린 개별적인 정권의 추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정권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수습하지 못하고 억지로 밀고 가서 문을 닫는 부분 속에서 당시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당직 사병은 김어준 등 자신을 희화시킨 사람들이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했고, 민주당의 황인은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밟아버리면 다 지나가 버리더라. 그래서 정권이 여태까지 오면서 숱한 의혹들을 다 밟아버리고 뭉개버리고, 그리고 기레기 언론을 동원해서 방역을 치고 또 대깨문을 동원해서 댓글 장난을 하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숱한 비리와 의혹들을 이렇게 덮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임기 말로 가는 레임덕 현상이 추미애 사건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거는 검찰은 말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이 어느 때보다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지금 국민의 진당이 다른 문제를 제대로 싸우기가 힘드니까 추미애 문제에 적당히 집중해서 싸우는 척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이려고 또 이 문제에 매달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사건의 공통점은 정권이 무리수를 두고 이 사건들을 지금 덮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하나는 월북이다. 그리고 북의 사과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자, 그리고 하나는 문제없다, 무혐의다. 이렇게 지금 무리수를 두고 여기서 자르려고 하는데, 정권의 의도대로 잘리지 않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추석까지 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은 지금 40% 초반대에 지금 지지율 100을 치고 있어요. 44, 45, 43 이런 부분에서 모든 언론들이 100을 치고, 또 MBC처럼 뭐 50이 넘은 게 있다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정권이 이제 한 번만 더 밀리면 30%대로 내려가고,
그 부분에서 다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8.15로 지금 한 달간의 시간을 벌었지만은 다시 8.15 전에 지지율로 돌아갔어요. 자, 국감과 지금 각종 법안 통과 등 정기국회가 추석 이후에 본격화될 건데요. 이번에는 아마 공수처와 관련해서 또 정권이 공수처 관련 부분들을 좀 서두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김종인의 국민의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함으로써 정권에 야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지금 보이고요. 자, 그럼으로써 이 김종인이 언제까지 정권에 지금 협조해 줄 거냐. 최근에 경제 3법에 대해서도 이 김종인은 협조해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정경유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재벌에 의해서 전 정권이 무너진 것도 사실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타이밍에 문 정권이 경제 3법을 만드는 건 안 된다. 그걸 만들더라도 문 정권 이후에 만들어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이 독과점 그리고 불법적인 경제 등을 공정하게 가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3법의 타이밍을 문 정권 하에서 하게 되면 문 정권이 그야말로 재기업이나 재벌기업 등을 뜯어먹는 쪽으로 지금 유리하게 작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문 정권의 가장 큰 방점은 미국 대선과 북한 문제에 꽂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10시 시점으로 트럼프와 바이든의 첫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은 최근에 트럼프의 지금 이 추격. 그렇다고 트럼프가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확률로요. 70대 30 정도로 아직도 트럼프가 불리하지요. 다만 이전에는 트럼프의 가능성이 95대 5 정도였는데 이제 7대 3 정도로는 따라잡았다. 이 정도지 뭘 보더라도 트럼프가 당선될 그런 지금 가능성이 거의 뭐 유력해졌다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변호사 수천 명을 고용해서 개표 당일부터 소송을 걸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급해진 트럼프를 이용해서 북한과 관련한 이슈를 다시 되살려서 북과 뒷거래를 해 가겠다. 이것이 지금 문 정권의 가장 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코로나로 절단이 나도 이자들은 코로나를 독재 권력을 장악하고 북과 뒷거래를 하는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데 이용하지 코로나가 어떤 충격을 한국 사회에 가져올 거라는 것은 도외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폼페이오가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7일, 8일 이틀간 방한을 합니다. 폼페이오 왔다 가면 한 2, 3일 뒤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왔다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종전선언 그리고 북한이 다시 또 하노이에서 미국하고 깨어졌던 영변 플러스 알파 등을 되살려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을 폼페이오 수준에서 북한의 김여정 수준과 맞추어서 이 대외적으로 미 대선 직전에 발표하는 수를 두고 한국은 그 대가로 트럼프에게 이 한미 워킹 그룹을 지금 아예 해체시켜주라. 그래서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하고 우리가 북한의 쌀이나 식량 그리고 코로나 방역 물자, 의료 물자 등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일정하게 돈을 주는 부분이나 관광, 금강산, 개성 등 원산 등 관광을 하는 것도 허용해주고 북한에 대한 도로 철도 지원도 허용해주라. 이런 식으로 미국과 지금 뒷거래를 하고 있다 봅니다. 대신 미 대선 전에
북한의 김여정과 폼페이오 수준에서 대외적 발표를 통해서 지금 북한이 다시 이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하고 그리고 영변 플러스 알파로 비핵화에 나서기로 했다. 대신 너네들은 북한에 돈을 줄 수 있게 워킹 그룹을 허용해주고 종전선언을 허용해주라. 왜 종전선언에 매달리는가 하면 종전선언이 되어야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고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한미 합동훈련이 중단되고 미군의 일부가 철수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이 해체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종전선언이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은 끝났고 이제 평화 체제로 전환한다 될 거예요. 자, 미국은 미 상원에 지금 의결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현재 종전선언이 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종전선언의 당사자가 미국과 중국, 북한이기 때문에 미국은 협정을 끝내려고 하면,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끝내고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상원에서 통과돼야 되죠. 그래서 통과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뭉가리는 트럼프에게 김정은과 서있어 상징적으로 선언만 하자. 그러면서 미국에 의해 문제는 너네들 일이다. 그건 너네들이 나중에라도 알아서 해라. 하고 실질적인 종전선언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대북 이슈 장난이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보이고요. 코로나 변수가 또 중요한 내용이 될 건데, 실제 모든 권위 있는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내년에 백신이 나와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당분간 몇 년은 이제 독감처럼 겪고 가야 될 거다. 그리고 몇 년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무슨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내년 연말쯤에 무슨 코로나가 백신이 대중적으로 공급되어서 끝난다? 그건 꿈을 깨는 게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1월 28일인가 이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의 황당한 소리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와서 제가 그 뒤에 쭉 해온 이야기를 보면 코로나는 백신과 치료제가 통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91% 한국의 환자 중에 91%가 지금 한 달 이상 후유증이 있더라. 그래서 나아도 이게 제대로 나은 게 아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가 몇 년간 계속될 거고 그 후유증이 지금 한국 경제를 강타하는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폐업, 실업, 부도,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갈 건가? 주식이나 환율이 어떻게 갈 건가? 그 속에서 내년 초에 한국 경제, 이제 코로나가 1년쯤 된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 누구도 지금 장담을 못할 겁니다. 이 정권은 낙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지만 저는 금융위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 부도, 폐업 등으로 가게나 기업이 자신이 은행에 진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금융기관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금융권, 3금융권부터 시작해서 1금융, 시중은행 중에도 흔들리는 곳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사상 초유의 한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실물 경제가 주저앉은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같이 진행이 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이라고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10억이다. 참 기가 찬 이야기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폭등이 지금 꺼지지를 않고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거품이 어디로까지 갈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주식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주식 혼자 화랑입니다. 자, 이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이 실물 경제와 금융위기 가능성과 괴리되어서 지금 둘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주목이 되는데요. 저는 그게 내년 한 초중반에 한계가 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의 지지율은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추석이 지나고 나면 아마 10월 중순쯤 되면 문의 지지율이 이제 40% 선이 붕괴되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문이 40% 선이 붕괴되어질 때 제가 봤을 때 네임덕의 분위기가 대외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문 저자들은 아마 이제 자신들이 40% 지지선이 붕괴되기 전에 개헌 부분에 대한 거물을 던지려고 할 거예요. 문 주변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의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만 아마 아직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을 거예요. 아깝다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40% 지지율이 무너지면 개헌을 던질 것이고 여기서 이제 국민의 진단과 어떤 야합을 해야 될지 지금 두 당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 별로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분명한 결과가 이 개헌으로 갈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헌 시도가 시작될 거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대중에 대한 마치 유신시대의 계엄이나 긴급 조치를 방불케 하는 인권 탄압과 인신 구속 등이 난무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수긍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저항들을 각자가 해 나가야 될 거다. 그래서 문의 도피처는 결국 개헌이 될 거고 우리는 그런 문의 도피처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막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올 연말 내년 초에 경제가 굉장히 위기가 올 거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에 향배가 굉장히 시끄럽게 될 거고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정치만 신경이 쓰여서 읽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다. 이거는 기본으로 내년까지는 무조건 간다. 연말까지요. 또 내년 연말 이후에 그 다음에로 또 연장될 것이다. 이것이 제가 현재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각자 설계도 이런 계산들을 좀 하시면서 인생을 추석 연휴를 쉬시면서 한번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